이 싸움의 맨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계엄 사태가 탄핵으로 정리되는 만큼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이재명 후보도 사법심판대로 돌려보내야 영혼을 그은 대전에 가장 준비되고 경험 많은 든든한 장수가 나가야 되겠죠. 준비가 부족하고 검증 안 된 정치 초보 대통령 선택했다가 우리 참 많이 고생했죠. 선진대국이라는 포부를 내걸었습니다. 제7공학 얘기는 개헌을 하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맞설 사람은 바로 나다. 장사꾼처럼 나오면 똑같이 할 거고 성친부장님 여러 메시지 중에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홍 시장이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6개월 내에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많은 해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자극적인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형제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사형을 실제로 실시하지 않게 되면은 실질적 폐지 국가로 분류가 돼서 우리도 그렇게 해당되는데요. 저는 이 사형제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위헌 심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뭐 헌법재판소가 마지막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사회적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국가 지도자 한 명이 갑자기 이제 사형 집행하자라고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저런 주장은 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7공화국 열자는 얘기는 저는 환영합니다. 사실 보수 진영에서 지금까지는 개헌 논의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대통령 법안 개헌안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다가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이후에 뭔가 개헌에 갑자기 진정성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차기 정권에 누가 되든 이 87 체제를 좀 바꿀 수 있는 개헌에 좀 진정성을 보여달라.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또 후보가 되더라도 아니면 낙선하더라도 나중에 끝까지 보수 진영에서도 개헌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께 꼭 새머리가 뭐 전당대회든 대권 출마든 국회의원이 몇 명 왔고 몇 명이 또 캠프에 들어가느냐 이게 뭐 대세를 완전히 결정할 수는 없어요. 항상 뚜껑을 마지막에 열어보면 그 새머리와는 관계없는 결과도 많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지난번에 김문수 전 장관이 대선 출마할 때 현역 의원들이 동참을 했지만 여기에 뭐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적으로 한덕수 대행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빼면 오히려 김문수 전 장관보다 홍준표 시장의 세가 훨씬 더 많거든요. 오히려 김문수 전 장관 측은 현역 의원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렇죠. 지금 아마 김문수 전 장관 측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좀 기세 좋게 출발을 했지만 특히 이제 친윤계 의원들의 어떤 실질적인 지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캠프에 보면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이제 예전에 전 의원들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이 캠프 운영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경원 의원과 이제 손을 잡고 두 분이서 이제 함께 여러 가지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 기반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면에서 어떤 두 분 사람이 동행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관측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김문수와 나경원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동행으로서 어떤 같이 손을 잡고 가는 이제 그러한 스타일이고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이 독자적인 지금 세를 형성하고 친윤의 일부가 여기에 지금 일단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결국 이제 친윤도 완전히 이제 분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이제 지금 한덕수 대행의 어떤 이 추대로 쪼고 나가고 일부는 지금 현재 이제 각 진영에 나오는 것 같고 물론 뭐 이철규 의원도 오늘 이제 참석한 게 과연 홍준표 시장을 직접 지원할 건지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인사 차원에 간 건지 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상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 상황이 정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캠프에 참가하는 의원들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있는데 이번 경선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 의원들의 어떤 선택이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시에 윤석열 후보 측에 꽤 많은 의원들이 일단 주류가 많이 갔거든요. 물론 그때 홍준표 시장 쪽도 많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는 그렇게 대세가 형성됐었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현재 한덕수 대행 쪽으로 이 연판장을 돌리는 의원들이 한 50명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 의원들의 앞으로의 선택이 어디 갈지 그게 제일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홍준표 전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뭐 다소 김문수 전 장관과 지지층이 겹친다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문수는 탈레반이고 난 유연성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라디오 이벤트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쁜 말이 아니라 원칙주의자라는 뜻이고 혼란기에 엄격한 원칙주의자라는 말은 더클런이다. 탈레반이 비판이 아니라는데요, 구자랑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의미를 더 이게 부연해가지고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 대립각의 그렇게 뭐 명확하게 세울 필요까지 없다. 이런 정도의 이제 전략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처음에 그 김문수 전 장관과의 비교에 대해서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나는 좋다. 왜냐면은 내가 더 젊어 보이고 내가 더 유연해 보이고 내가 보다 좀 이게 강성이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둘이 비교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점점 그게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원칙주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정도만 때려도 충분히 나는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선 견제는 다 했다. 더 키워줄 필요가 없고 전략적인 선택으로는 친윤들도 나한테 전략적 선택으로 넘어오듯이 당심이나 민심도 나를 전략적인 선택으로 여길 것이다. 결국은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도 표를 나는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비되는 효과로 인해서 김문수 전 장관이 중도 확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의문이 있는 분들은 전략적 선택 차원에서 나한테 넘어올 것이다라는 지금 확신에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들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